자, 최근에 뉴스 중에 떠오르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라인 사태. 자, 그러니까 네이버 어플입니다. 라인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정치면의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행동을 촉구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역시나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편향된 언론들이 띄우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MBC, 네이버 지우는 일본, 무기력한 한국 정부. JTBC, 라인 일본 기업대나 여권서도 손 놓고 있는 정부 한심. 한겨레, 라인 사태 선 넘은 일본, 윤 정부 대일 저자세 외교 탓은 아닌가. 경향신문, 라인 야욕 선 넘은 일본, 여야 모두 정부 뭐하나. 라는 식으로 지금 화살을 어디로 겨누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로 겨누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향된 언론들이 보도 띄우면요. 이제 누가 이걸 물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과 조국당이 물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라인 사태 수수방관 굴욕 외교, 외통위, 정무위 긴급 소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조국당도 일본 라인 사태, 탈취 사태 윤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국은 13일 날 독도를 방문하겠대요. 이 라인 사태 항의 차원에 가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 사태와 관련돼서 지금 사실상 좌파 전체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이거 우리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뉴스를 준비를 했냐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지만 저게 그냥 편향된 언론들의 목소리, 더 나아가서 그냥 민주당, 조국당의 목소리면요. 제가 굳이 이렇게 방송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내부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때문이에요. 내부에서.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유승민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 기시다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로 라인 야후 사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윤상현도 라인 사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도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상호주의 입각해 강력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편향된 언론들의 보도를 받아서 민주당과 조국당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저들의 선전선동을 넘어가지고 어디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방역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와 관련돼서 전후관계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플에 많이 쓰는 메신저가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톡이 있어요. 카카오톡.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메신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라인입니다. 라인.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불러요. 무려 9,600만 명이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통계지수로 보면 10명 중에 8명이 사용할 정도로 라인이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로 불린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럼 라인이 왜 이렇게 일본에서 떴느냐?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당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냐면요. 18,4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국가적 재난 속에 지금 만약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또는 내 가족이 만약 이 지진이 나는 장소에 있다라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 났는데 만약에 내 가족이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그 재난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실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부를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부. 괜찮아? 거기 지금 뭐 큰일 났다면서 괜찮아? 라고 당연히 안부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부를 물어보려면 뭐 하겠습니까? 전화를 해야겠죠. 전화. 당연히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안 된 겁니다. 즉 유선 통화가 완전히 불능이 난 거예요. 유선 통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게 빛을 발했냐면요.
바로 라인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이 빛을 발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유선 통화가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무선 통화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라인 어플로 연락이 된 겁니다. 라인 어플로. 실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장소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가족분들이 라인 어플을 써가지고 연락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뜨게 된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뜨게 됐냐면요. 실제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현지 언론이. 전화 대신에 라인을 이용하라고요. 심지어 쿠마모토 대지진 당시 공무원은요. 라인으로 재해 대응 활동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일본 내에서 이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뜨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 9,600만 명이 사용하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라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일본에 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실제 라인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2011년 6월 네이버가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하고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라인이 뉴욕과 도쿄 증시에 동시 상장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진 거예요. 사업이 커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라인이 갑자기 야후 재팬이랑 경영 통합 합의를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인이 국민 메신저가 됐다라는데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과 도쿄에 동시에 상장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 아니, 라인 혼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야후 재팬이랑 경영 통합 합의를 할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왜냐면요. 실제 규모는 커지고 이용객은 늘어났지만 내부 상황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 라인이요. 2019년부터 5천억의 적자를 거듭했습니다. 5천억의 적자. 자, 무슨 얘기냐? 실제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네이버가 굉장히 많은 선행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 투자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선행 투자로 인해서 적자를 거듭하게 된 거예요. 그 규모가 무려 2019년 한 해만 5천억인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이용객은 많지만 뭐가 주는 겁니까? 실제 알맹이는 없던 거예요. 내실이 없던 겁니다. 사업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라인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까? 이와 관련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누구와 손을 잡은 겁니까? 바로 일본 포탈 거대 야후재팬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왜냐? 야후재팬이 그 당시에 대주주가 누구였냐면요. 소프트뱅크였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런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고요. 실제 라인은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또 크게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즉, 두 기업이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라인과 야후재팬이 경영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당시에 되게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실제 일본 내에서 미국의 구글, 더 나아가 중국의 알리바바의 경쟁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포털 경쟁관계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라인과 야후재팬이 통합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됐느냐? 이와 관련돼서 맞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맞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2019년 기사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이 합병을 했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일본 내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재팬이 통합됩니다. 이용자가 1억 명이 넘는 거대 디지털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패권에 맞서는 한일 동맹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네이버가 대주주인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1억 6천만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야후재팬은 일본 내 2위 검색 사이트로 대주주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입니다. 두 회사는 기존의 검색, 메신저, 온라인 결제 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AI 분야 등 신사업 투자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我々は2社統合を果たした上で日本、アジアから世界をリードする AI テックカンパニーを目指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최근 라인은 적자가 이어졌고 야후재팬은 미국의 구글에 밀리며 점유율이 급감했습니다. ヤフーにしてみてもそういった濃いユーザーとの接点がなかった関係なかったというところで言うと LINE が欲しくてしょうがなか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번 통합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 지분으로 출자한 합작회사가 두 회사의 다양한 사업을 지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 한국의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이용자 수에선 일본 1위는 물론 미국, 중국의 인터넷 패권에 맞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서브뱅이라고 하는 기업과 동남아시아를 갖고 있는 소셜 기업이 합쳐질 거고 많은 콘텐츠와 서비스들이 라인에 얹어서 글로벌리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업계에선 사실상 한일 IT 동맹이란 의미가 있다며 알리바바 등 중국 업체들과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자, 신기록 보도 보셨죠? 자, 보시는 것처럼 왜 네이버 라인이 야후 재팬과 손을 잡았는지를 이 보도 하나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병합을 하고 나서 어떠한 실적이 났냐면요. 바로 이렇게 실적이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거듭했었던 라인이 야후 재팬과 합병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실제 매출액이 1조가 넘었고요. 영업이익도 3,145억 엔, 2,082억 엔 이렇게 흑자가 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립니다. 실제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에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행정지도를 내려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일본 정부에서 라인 야후에다가 행정지도를 내리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정보 유출 때문입니다. 실제 라인 야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발표를 했고 조사 결과 정보 유출 피해 건수만 무려 51만 건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한 겁니까? 일본 정부가 1, 2차에 걸쳐서 행정 지도를 내린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정보 유출과 관련돼 가지고 중국 업체까지 연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중국 업체까지. 그래서 이게 되게 커져가지고요. 실제 사장이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큰일이었던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행정지도만 끝났으면 제가 말을 안 했겠습니다. 행정지도만 끝났으면.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일본 정부가 조금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이런 선택을 해요. 자, 갑자기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겁니다. 즉 네이버에다가 니들 지분 빨리 팔아라 라고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소프트뱅크도 지분 매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보여드리면 지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이렇게 50대 50으로 나눠지는 지분이 있는데 실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서 보도가 되었고 그 보도로 인해서 실제 일본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에다가 지분 매각 압박을 했고 더 나아가 소프트뱅크도 지분 매각 압박을 가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던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상하냐?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왜 이러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바로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이 된 건요. 네이버 라인뿐만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있느냐? 실제 페이스북도 해킹된 5억 건이 유출이 됐고요. 실제 일본의 통신기업인 NTT도 약 92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 NTT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 압박은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도로 끝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일본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제가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돼서 저쪽 편향된 언론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 뭐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수수방관 굴욕 외교다. 외통위 정무위 긴급 소집하겠다. 조국 혁신당도 윤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그리고 지금 편향된 언론들과 민주당, 조국당이 들어보는 걸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들이 빠진 게 있어요.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일본 정부랑 소프트뱅크가 어디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까?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한테 지분 매각하라 라고 일본 정부가 압박하고 있고 누가 압박하고 있는 겁니까? 소프트뱅크가 압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네이버의 의사입니다. 네이버의 의사. 무슨 얘기예요? 네이버가 팔지 안 팔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팔지 안 팔지 결정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네이버는 왜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느냐? 무슨 얘기냐? 실제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 압박을 하더라도요, 이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소프트뱅크가 지분 매각 압박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즉 일본 정부랑 소프트뱅크가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네이버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팔면 파는 거고요. 팔기 싫으면 안 파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네이버의 의사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그냥 좌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무조건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윤 대통령이 나서지 않느냐고요. 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사자인 네이버가 아직 입장이 안 나왔는데 네? 네이버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이걸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팔라 말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아직 결정 안 났다 그랬죠. 즉 팔지 안 팔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시나리오가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4가지. 지분을 전량 매각할 건지, 지분 일부를 매각할 건지, 현행 구조를 유리할 건지, 아니면 경영을 완전히 분리할 건지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즉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네이버는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가장 많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면 자, 어떤 얘기입니까? 실제 아직 네이버가 팔지 안 팔지 결정도 안 났는데 실제 일본 정부를 향해 가지고 니들 왜 압박하냐? 니들 왜 뭐라 그러냐? 라고 말하면 이 싸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일 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일 간의 싸움. 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한국과 일본이 싸움을 하게 되면 일본 내에 있는 일본 국민들이 누구 편 들겠습니까? 당연히 일본 정부 편을 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이버는요, 일본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비판할 건데, 일본 정부가 우리를 비판할 건데, 네이버가 어떻게 앞으로 일본에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이 시나리오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네이버는 4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요, 네이버는 이 시나리오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이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시나리오가 4개 갖고 있고 그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를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한일 정부의 마찰로 빚어지게 되면 네이버는요, 시나리오가 줄어들게 되고 앞으로 있을 일본 사업에도 굉장히 큰 차질을 빚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물밑에서 협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네이버는요,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무려 최소 10조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최소. 자, 무슨 얘기냐? 네이버가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이득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득들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이버가 이와 관련돼서 가장 큰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면요. 자, 보십시오. 네이버 입장 확정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네이버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가 않았다.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밑 협상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미. 그런데 이런 물밑 협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라고 노발대발하며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시기는 언제일까요? 딱 두 가지죠. 뭐겠어요? 네이버가 팔기 싫은데 일본 정부가 억지로 팔게 만들면. 더 나아가 네이버가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받지 못하게 일본 정부가 압박을 가하면. 그때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왜겠습니까? 네이버가 팔기 싫은데 일본 정부가 팔라고 압박 가하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네이버가 제값을 받고 팔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라면서 일본 정부가 제값을 쳐주지 않고 그것을 헐값에 사가려 그럴 때 그때 우리 정부가 압박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요. 왜냐? 네이버가 팔지 안 팔지조차도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이버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네이버가 그 어떠한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조국 혁신단도 이와 관련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정치적 쟁점으로 또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반일 선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또 건드려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한테 굴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네이버라는 라인의 어플을 그 거대 사업을 일본에다가 내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선전선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전선동.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편향된 언론들이 끝까지 숨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네이버 라인과 야후 재팬이 경영 통합 합의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좌파들 주장에 따르면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자체가 문제. 아니, 왜 일본 기업이랑 손을 잡느냐라고 지금 저들이 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들이 숨기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2019년 당시 네이버 라인과 야후 재팬이 손을 잡게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네? 문재인이 소프트뱅크 손정희와의 만남 이후에 야후 재팬과 네이버 라인이 통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포문을 연 것도 이러한 가교 역할을 한 것도 바로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편향된 언론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전후관계 싹 빼먹고 누구 탓만 하는 겁니까? 다 윤석열 정부가 무기력하다.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저자세 외교다. 윤석열 정부가 뭐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친구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제가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2주년을 맞아가지고 시장 상인, 시민들 만나서 물가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 운영에만. 그러니까 좌파들의 선전선동, 좌파들의 가짜뉴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 지난 2년 동안에 성과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방어를 잘 못해주니까, 심지어 방어조차 안 하니까, 더 나아가 좌파들과 똑같은 목소리 내면서 윤 대통령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어떠는 겁니까? 대통령이 이제는 전면전에 나서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나하나 반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게 더 우리 국가에 이로울까요? 어떤 게 더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전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 방역해드린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말하는 라인 사단 반일 선동이다.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말 지혜롭게 지금 대처를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런 윤석열 정부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수 의원들이 좌파들과 똑같은 목소리 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이 있다라면, 특히 그것이 우파 유튜버 채널이라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팩트체크 제대로 해주십시오. 팩트체크 제대로 해주세요. 왜냐? 모르시는 분들은 그 방송만 보고 또 뭡니까? 혹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잘못했다. 왜 윤 대통령 안 나섰냐? 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혹시라도 추후에 이 라인 사태와 관련돼서 민주당 좌파들과 똑같은 논조로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라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려주셔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방송 외부에서 이 라인 사태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에게 공격을 한다라면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 전후관계, 사실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과정 속에 문재인이 가교 역할을까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완벽하게 되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